안녕하세요. SPC그룹에서 와인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와인 교육을 하면서 그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요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와인 먹다가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와인 보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많이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걸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그 질문이 저에게 오지 않도록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와인을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인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와인 오프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와인 오프너는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휴대하기 편한 이런 작은 사이즈의 오프너가 있고요. 흔히들 소믈리에 나이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믈리에들이 일을 할 때 주머니에 휴대를 하고 있다가 와인을 오픈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장점은 휴대하기 편하다와 가볍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 단점은 조금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구가 작으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오프너 중에 가장 편한 오프너를 하나를 꼽자면 요즘은 전동 오프너라고 버튼만 누르면 윙 하는 오프너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나오기 전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들이 이런 오프너입니다. 그냥 와인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 오픈이 됩니다. 이건 보통 아주 많은 와인을 오픈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시음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도 흔히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휴대용 오프너를 가지고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 개인 오프너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정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한번 두르면 두 번째 과정이 편해지겠죠. 제가 한번 크게 둘러볼게요. 쭉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잘린 부분 얼마 없네요. 이만큼만 그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쭉 그어 올리겠습니다. 자, 1, 2, 3번이 잘 됐다면 4, 5번은 쉽겠죠. 볼까요? 잘 잘렸네요. 그리고 와인을 보관하는 조건이 습도가 높은 곳이다 보니 이쪽에는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냅킨이랑 린넨 같은 걸로 닦아줍니다. 지금은 깨끗하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만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크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크류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잡게끔, 그 다음에 힘을 받칠 수 있게끔 스크류 뒤에 손을 대신 다음에 스크류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 향할 수 있게끔 하시고 꾹 누르면서 살짝 돌려줍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떼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죠. 각도를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수직을 잘 맞추신 다음에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자, 벽만 만나지 않으면 돼요. 자, 충분히 코르크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넣으신 다음에 제가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이때 제가 조금 각도를 돌려볼게요. 자, 오프너는 사실 1단, 2단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는 1단 오프너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너가 오픈될 수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은 지금 보이시는 이쪽이 축입니다. 얘가 흔들어지면 안 돼요. 얘가 고정이 될 수 있게끔 저는 손가락을 위로 올렸죠. 그리고 이쪽 스크류는 수직으로만 운동을 할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픈하실 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렇게 오픈하시다가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막 여기를 잡고 하세요. 충분히 아무렇지도 않지만 얘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저는 이제 천천히 오픈해 보겠습니다. 쭉, 얘는 수직으로만 움직이죠. 거의 다 오픈이 됐고 한 2, 3mm 정도가 남았죠. 옆으로 살짝 기울여주면 오픈이 되죠. 그리고 와인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통 소믈리에들은 코르크를 확인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코에 대고 냄새를 맡는 거죠. 그러면 변질 징후가 있다면 좋지 않은 냄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냄새를 맡는 과정을 시음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좋지 않은 향이 난다고 와인이 무조건 변질이냐?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저도 일을 하면서 이쪽에선 좋지 않은, 예를 들면 부션의 향이 있었는데 와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향이 있다면 이쪽이 변질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더 집중해서 시음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냅킨으로 닦죠. 왜냐하면 코르크 가루도 있을 수 있고요, 먼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와인이 남았을 경우에 이 와인을 다음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보관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돈을 들이는 방법이랑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을 들이는 건 바꿔 얘기하면 와인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구매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와인 안에 있는, 즉 와인을 한 절반 정도 마셨을 때 남아있는 공기를 외부로 빼서 조금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 방법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마개와 그 다음에 이런 펌프가 있죠.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 공간에는 공기죠. 이 공기에는 산소가 있을 겁니다. 와인은 산소가 변질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와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산소는 사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만 여기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마개를 사용해서 닫고,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 다른 마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지금처럼 이런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뺄 겁니다. 해볼게요.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리죠? 저는 지금 냄새까지 납니다. 보통은 와인 냄새가 나죠. 지금 딸깍딸깍 소리가 들리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더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 횟수가 많을수록 좀 더 여기는 진공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자, 좀 더 진공에 가깝다는 증명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와인이 변질되는 건 산소 때문이라고. 즉, 이 공간 안에 산소만 없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인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 코르크 마개를 그냥 이렇게 닫았다 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공기와 녹아 들어간 산소는 와인을 지속적으로 계속 바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빠른 산화라고 얘기해서, 빠른 산화는 와인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금방 바뀌죠. 오늘 먹었던 와인의 캐릭터가 내일만 돼도 확 바뀌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르크 마개로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과하기 힘든 이런 실리콘 마개들로 확인하는 방법이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막는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공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질소 혹은 질소 아르곤 이런 가스들을 이용해서, 이런 빨대를 이용해서 와인에 공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공기를 바꾸는 거죠. 즉 산소가 아닌 공기로 바꿔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은 투과되지 않는 마개를 사용을 한다면 이 와인은 조금 더 보존성이 더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는 이건 조금 다른 방법이기는 한데, 이거는 와인을 오픈하기 전에 와인을 뽑아 먹는 방법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처럼 와인이 오픈되지 않은 와인이 있습니다. 오픈하지 않고 와인을 뽑아 마시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바늘 보이시죠? 이런 바늘로서 와인을 쿡, 코르크니까 뚫리겠죠. 그래서 쿡 코르크 안으로 찔러 넣은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질소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아르곤 비율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 아르곤 가스를 와인으로 집어넣어서 이 바늘을 통해서 그 압으로 와인을 빼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꾹 눌러서 돌리셔서 여기를 누르면 칙 하고 아르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압으로 와인이 쫄쫄쫄쫄쫄 나오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한 양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바늘을 뽑아서 빼시면, 지금 이 와인은 오픈하지도 않고 이 공간에는 아르곤이 차 있어서 산화되지도 않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죠. 즉 와인을 오픈하지 않고 뽑아 먹는 용도입니다. 뭐 영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한 3주 안으로는 충분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더 보존성은 떨어지고요. 한 번에 많은 와인을 뽑는 거는 오히려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와인을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전 방법들은 돈이 조금 들죠.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와인을 좋은 상태로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꿀팁이죠. 꿀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반병짜리 와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반병짜리 와인을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 반병짜리 와인을 미리 사셔서 그 와인을 드시고 난 다음에 병을 깨끗하게 소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잘 말려 놓으셨다가 이 와인을 마셔야 될 상황이 놓였을 때 그 반병을 준비해서 오픈과 동시에 그 반병을 채워 넣는 겁니다. 꼴꼴꼴꼴꼴꼴꼴꼴 가득 채워 넣으면, 지금 제가 이 와인에서 오픈했던 그 코르크가 있겠죠. 걔로 얘를 병입을 하죠. 그러면 지금 반병짜리 와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반병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와인 반병은 아니고요. 제가 교육용으로 특별하게 주문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유리병입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로 반병이 들어가서 마개를 막았죠. 새로운 반병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은 반병은 두셨다가 나중에 한 2, 3주 뒤에 드시면 되고요. 남은 반병, 정확하게 한 이 정도 양 남겠죠? 이렇게 남은 반병만 지금 맛있게 드시고, 이 남은 반병은 나중에 드시면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컨디션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와인을 드시다가 남았을 때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마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방금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와인을 왜 오랫동안 두고 마실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다양한 술들 보이시죠? 진부터 해서 위스키, 그래서 리큐어라고 불리는 술인데, 이런 술들은 지금처럼 보시면 드시다가 남았죠. 근데 이 와인, 이런 술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와인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낮아요. 여기는 대부분 40도 이상의 술들이고, 와인은 높아봐야 15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양조를 하지 않았다면 15도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미생물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알코올 도수거든요. 그래서 와인은 드시다가 남았다가 한들 지금 같은 술들처럼 키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와인을 오랫동안 두고 마시기 위해서는 방금 같은 산소를 차단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공기를 빼거나 다른 가스를 넣거나, 혹은 바늘로 찔러서 다른 가스를 밀어 넣어서 와인을 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다른 반 병에다가 채워 넣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와인은 코르크 마개라고 하는 나무 껍질로 이루어진 마개를 보통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나무 껍질이기 때문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산화는 와인을 바꾸나 좋은 방향으로도 바꿀 수 있고, 우리는 이걸 숙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오픈하는 순간에는 이런 미세한 산화가 아니라 되게 공격적인 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와인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산소로 바뀐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와인을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드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와인을 드시다가 와인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혹시나 와인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바!